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부 전략인데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줘. 막 이렇게 막 방에는 조용한데 밖에서 거실에서 TV 틀어놓고 막 놀고 막 웃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자. 같이. 혼자 아니고 엄마, 다른 친구들 다 같이 공부하자.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내가 그냥 이게 그냥 누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걸 재밌고 하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과목의 공통적인 전략이 있고 이제 과목별 이제 전략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보신 건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잠을 줄여. 그런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서너 시간 자도 돼요. 근데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운동을 하고 쌓아놨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다면 대략 6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성장이나 이런 걸 봤으면 8시간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걸 강화한다면 평소에 아주 작지만 어쨌든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6시간 정도를 자는 습관 정도가 그래주면 좋은데 다만 이거를 밤늦게 3시, 4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시, 11시쯤 자서 뭐 차라리 4시, 5시 일어나는 이런 수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 마셔줘야 돼. 우리 몸의 대사가 좋아지고 운동은 제가 운동 매니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얘기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공부 내용이니까 운동은 간단히 넘어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이 시간이 많지 않아 길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압축시켰을 때 그게 뭐다? 좋은 음식 먹고 내가 건강하고 운동을 해놓으면 아까 같이 잠도 줄일 수 있었죠? 공부할 때 집중력 생기죠? 내가 안 아프니까 쓸데없이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다 이제 요 시간의 압축에서 뭐냐면 내가 책상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걸어 다니면서 또는 자면서도 공부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뒤에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것도 다 건강해야 되는 일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다 어려워. 왜냐면 지치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지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좀 정신적인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좀 돼야 되니까 뭐 종교적으로 절대자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또 부모나 가족이 다 지지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좀 더 수양이 되고 하다면 명상이나 요가 쪽으로 조금 이제 하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과목인데요. 우리가 빠르게 쉬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빠르게 보고 그러면 이제 끝내기 위해서 뭐다? 제목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목, 목차들을 잘 보시면서 그것들을 빠르게 하고 오히려 그 제목을 보고 내가 유추를 하는 거 무슨 내용일 것 같아. 그러고 한번 읽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습이 뒤에 나오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안 가본 처음 길이야. 그렇지만 내가 요럴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가다 보면 요건 맞췄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재미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갔어. 그러면 내가 한번 가봤던 길이니까 대략 요게 요런 게 있었다는 게 있고 요건 뭐 어려웠는데 쉬웠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도 좀 살펴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모르는 거 어려운 건 좀 더 이제 열심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3번째 갔어. 그럼 이제 웬만한 건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끝내자.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 나 이거 한 번 끝냈어 라는 이거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그 다음 볼 때는 쉬운 거는 당연히 가볍게 넘기고 어려운 거를 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고 세 번째는 사실 안 봐도 되지만 내가 시험 전이든 딱 할 때 볼 것만 딱 체크해서 핵심을 좀 요약해 주면 좋겠다. 자 이제 개념과 논리가 있는데요. 개념 과목이 있다. 그럼 개념 과목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뭘 다 들으라는 건데 답을 다 외워라. 왜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국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틀린 답을 썼어. 그러면 이 틀린 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추론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잘못된 추론을 해서 이 오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오답이 나와서 물론 이제 굉장히 잘 검토하고 하는데 우리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때 보면 같은 문제 또 틀리고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맞은 줄 알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답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달아놓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거를 그냥 외우면서 해설지 보고 요렇게 해서 답이 나왔구나 추론하면은 그 추론의 방식을 이제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역시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단순 지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을 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추론해서 끄집어냈을 때는 차라리 내가 고민해서 엉뚱하게 오답을 하는 연습을 시킬 게 아니라 그냥 정답 달아놓고 그거가 요게 답인 거네? 그럼 이게 왜 됐지? 해설지 보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차라리 더 시간 절약을 하고 내가 잘못된 추론이 계속 정답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답으로 가는 그 습관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논리 과목 대표로 수학일 거고, 이제 수학은 결국에는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가야 결국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해야,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순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게 제일 쉽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논리적이고 앞에 것이 누적돼서 계속 묻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꼬기가 쉽지 않아요. 논리적인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국어를 보겠습니다. 체계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글을 쓴다고 봤을 때 내가 이제 기본적인 배경 서론 얘기하고 본론 얘기하고 결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체계를 하니까 물론 그 일부를 우리가 보면서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작가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단어가 어렵고 내용을 생소한 배경시 없는 내용을 하면 되게 어렵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국어의 문법이라든지 이런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 자 문학은 크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소설, 수필, 시가 있어요. 소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등장인물들이 갈등을 하면서 사고를 치는 얘기 물론 살아가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결국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보는 거고 수필은 자기 일을 그냥 팩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느낌인 거예요. 생각 어땠더라 요런 삶도 있구나 이렇게 담백하게 또는 뭐 감성적이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시는 그것을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근데 비문학은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이과 스타일은 비문학이 좋거든요. 차라리 문학은 이게 작가 마인드 이게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긴 하지만 답이 안. 근데 이제 왜 이걸 했냐면 제 친구 중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어서 걔는 국어 성적이 계속 좋더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국어 이상한데 이거 왜 이게 답이야 그랬더니 그냥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해. 근데 이게 답인 것 같대. 이게 공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장치가 안 되니까 저는 계속 그게 이해를 못해. 왜 이게 답인지를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냥 에워버린 거예요. 요런 거는 이게 답인 거구나 라고 이제 에워야 돼. 근데 자꾸 내가 같이 다른 쪽에 추론한 오답을 자꾸 찾아가는 걸 연습하다 보면 계속 그 문제 틀려. 왜냐면 난 그게 정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 이제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독서량이 필요하고요. 결국 그 많은 독서량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데 다만 이걸 내가 추론할 수 있게는 내가 일기를 쓴다든지 또는 내가 그걸 가지고 감상을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아웃풋을 하게 되면 누군가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추론하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정리를 하고 내가 요약을 하는 그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핵심이 뭐다를 보는 눈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영어는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국어 잘하면 영어도 잘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수준의 이제 어떤 내용을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훨씬 고차원적이니까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말도 어려우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하게 되면 대략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수준의 내용을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국어도 어려운 거예요. 내용적인 걸 모르면. 근데 이제 영어를 하는데 이 언어가 내가 태어나서 맨날 썼던 게 아니니까 익숙치 않은 거지. 그러면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책을 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듯이 단어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단어만 얘기했을 때 초등학교 뭐 4,000개, 그 다음에 중학교 뭐 3,000개, 고등학교 3,000개, 기본적인 10,000개만 일단 알아두면 웬만한 소통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몇몇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렇지만 이 10,000개만이라도 제대로 알아놓으면 우리가 크게 지문을 읽는 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우리나라랑 그 외국어랑 딱 1대1로 매치되지 않거든요.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어에 또 같은 말로 다른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문으로 또 어떤 문장으로 단어만 외울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잊어버린 걸 너무 힘들어요. 난 계속 해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마라. 많이 잊어버릴 만큼 또 많이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결국 사용 노출 빈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어 외우는 건 어쩌면 우리가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는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뭐 차를 이동하면서 또는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따로따로 계속 꾸준하게 업을 시켜주고 반복해주고 노출 시간을 늘려주면 훨씬 더 영어를 쉽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학은 논리적 사고니까 결국 순차적으로 이제 쭉 하는 게 필요한데 결국 이게 다 되면 이제 이해는 다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다? 암기예요. 수학은. 그러면 뭐 150개 이게 그래서 수학 문제를 보면 여기에 이 설명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문제 1, 2, 3, 4, 5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설명 딱 읽고 1번 문제 풀어봐. 그럼 대부분 풀려요. 되게 1번씩 딱 이걸 보고 바로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쫙 끝까지 끝내. 1번만 다 풀어 그냥. 다 풀어. 그래서 다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풀어보다면 쉬운 것도 2번도 풀려요. 근데 어려운 거는 2번부터 막히는 거. 뭐지? 그럼 이제 그것도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 다음에 다음 볼 때는 어떻게?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만 공부하면 돼. 나머지 이해가 되는 건 어차피 또 이해가 돼. 그리고 내가 한번 쭉 빠르게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흐름도 잡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제 어쨌든 빨리 끝내는 게 기본이긴 하고 논리적인 게 개념이 다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방법적인 도구만 저건 110번 방식이야 이런 식으로 애운 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리는 역시 이제 수학을 잘하면 물리는 잘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건 이제 벡터가 있고 뭐 피사의 사탑에서 뭐 이거랑 이걸 떨어뜨렸는데 이제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어떤 영화 감독 같은 상상력을 좀 동원하고 뭐 지구로 뭐 운석이 날아오는데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위성을 쏘아 올리면 그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한 부분을 좀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겠고 화학은 한 되게 크게 6개 정도 단락인데 사실 각자 독립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기율표 같은 기본적인 걸 알게 되고 산연기 중화 반응 같은 거 하는데 제가 처음에 화학을 했을 때 너무 수업이 재미없고 못 알아서 하도 재미없네 하다가 제가 딱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EBS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화학을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고1 때 제가 화학을 다 떼버렸어. 재밌어가지고 수업을 들으니까. 그래서 재밌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학문들이 재밌고 그 지적 호기심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잘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딱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요즘 워낙 좋은 강사분들 인강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자, 생물은 뭐 다른 거 다 대부분 암기지만 유전에 대해서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요거를 내가 5분 안에 클리어할 수 있다가 굉장히 이제 생물을 하는 데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 문제를 내가 5분 안에 과연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요거를 이제 자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사로 해서 이제 과목별 내용은 끝날 건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이제 또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를 기본적으로 좀 저는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결국 이게 뭐 사자성어도 나오고 시대 흐름도 나오기 때문에 꼭 이제 우리가 역사뿐만 아니라 그게 관련된 뭐 문학이나 비문학 얘기도 다 우리가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세계사, 유럽이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 시대의 흐름 같은 거 우리가 전체로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우리의 머리에서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팁으로 해서 이제 마칠 건데, 예습이 복습보다 중요하다. 복습도 중요하지만 항상 수업 전에 내가 선행을 하라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수업에 마음 준비를 해서 수업을 듣는 거죠. 미리. 적어도 오늘 당장 내가 수업 딱 시작 1분 전이라도 내가 책을 해서 요거 오늘 수업하는구나를 한번 훑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내 수업 시간을 그냥 헛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습을 하고 들으면 이게 내 수업이 복습이 되고 내가 저랬을까 예상했던 걸 하면 마치는 재미 모르면 저런 내용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많이 듣는 게 물론 중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내가 정리를 해, 내 스스로. 그래야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놓은 게 되어야 내가 이제 끄집어내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쌓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제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를 하고 내가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웃풋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집중을 해달라는 얘기고, 이제 쉬운 과목들을 이제 공부하는 틈틈이 어려운 과목을 했으면 그 다음에 쉴 때 그냥 놀지 말고요. 쉬운 과목을 그냥 보세요. 그냥 만화책 보듯이.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근데 이게 체력이 돼야 돼. 내가 체력이 없으면 내가 공부하는데 힘 빼고 쉴 때 책 보라고 하면 이게 안 되거든. 근데 체력이 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쉬든 뭐 이동을 하든 하는 게 있고, 제가 이제 그 전문의 시험 볼 때 어떤 선생님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들어 녹음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 이동하다가 뭐 할 때 뭔가 심심하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녹음한 거 듣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다시 돌려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 이제 메타인지라고 요즘 이제 그 정신과 교수님 TV에 많이 나오고 메타인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정말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한테 설명하고다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설명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설명하는데 제 그 아까 중학교 그 친구가 뭐 학교에서 공부하다 오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거 배웠어 하고 자꾸 막 떠든대. 근데 엄마 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들어주고 있는 거야. 듣고 있고 그래서 뭐 재밌게 막 얘기하고 아 그랬구나 막 이제 뭐 리액션 좀 해주고 그럼 이제 애가 아 얘기 한참 수다 떨고 나면 이제 자기 방에서도 이제 지 공부하고 그 이제 그거가 남을 이제 설명하고 자기가 뭔가 배운 거를 재밌다고 이제 엄마랑 관계도 가지만 엄마도 그걸 지지해주고 얘기하게 계속 관계를 형성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셀프 토킹 녹음기 같은 걸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왜냐면 내가 자꾸 남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녹음해서 듣는 거니까.